그날 제 휴대폰 화면에 뜬 낯선 번호 하나.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습관적으로 통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첫마디. 정우 아빠, 나야. 그 목소리, 5년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정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당신도 이제 자리 잡았다며 우리 한번 보자. 단 한 문장만으로 저는 그동안 쌓였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다릅니다. 저는 결국 그 사람들과 다시는 만날 일 없게 만드는 한 문장을 꺼내 들었고, 그날 식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그 5년의 지옥과 반전의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 올해 48세가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1톤 트럭 한 대로 시작해 5년 만에 5톤, 7톤까지 늘렸고 어느 순간 직원 6명까지 생겼습니다. 월 매출은 평균 2,800만원, 가장 잘 벌 때는 3,500만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지금의 전처를 만났습니다. 똑부러지고 성실해 보였고 장모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 처제는 대학원생이라는 안정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전 그 사람들을 이제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힘들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지 몇 년 뒤 저는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결혼 후 저는 처가 식구들까지 책임지듯 살았습니다. 장모님 무릎 수술비 270만원, 처제 유학 준비비 480만원, 명절 선물만 해도 한 번에 40만 60만원씩 들었죠. 그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부도 3,200만원 손실, 직원 횡령 980만원, 세무조사, 경기 침체까지 한 해에만 9천만원 넘게 손실이 나며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집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며 빚을 내고 또 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방법을 찾던 저는 어느 날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사장님, 예전에 커피 트럭 하던 정훈이에요. 그는 제가 예전에 그에게 해줬던 작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작은 유통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2장짜리 계획서. 사장님, 저 같이 해보고 싶어요. 묘하게 그 눈빛은 5년 전 아내의 눈빛보다 더 진심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훈과 단 둘이 허름한 창고 하나를 빌려 첫 달 47만원 매출에서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2달은 적자, 셋째 달엔 주문 단 한 건, 넷째 달부터 근처 식자재점이 우리 창고를 이용해주며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직원 20명, 월 매출 8천만원, 방송 출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송 이후 과거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전처가 장모가 처제가 수년 만에 다시 제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한 겁니다. 명분은 정우가 아빠 보고 싶어 해였죠. 하지만 그들 행동에는 전혀 부모로서의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묵혀있던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잘 때는 연락도 안 하다가 내가 잘 되니까 나타난다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 대신 칼처럼 차가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전처와 그녀의 가족을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색했겠지만 그들 얼굴엔 기대와 탐색이 섞인 표정뿐이었죠.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성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가족 얘기를 한다고요? 전처는 변명했습니다. 장모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좀 편하게 지내보세.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우 앞으로 만든 신탁 증서 금액 정확히 3천만원. 아이 교육비는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은 제 인생에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5년짜리 악몽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 전처 가족은 단 한 번도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우가 성장하며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 밥 한번 먹자. 그 한마디가 지난 5년의 고통을 모두 덮어버릴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성우와 조용한 국밥집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겠다. 가족은 결국 남아준 사람입니다. 빛날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성공을 원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저는 그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말고 남아준 사람을 꼭 지키십시오.